1969년 여름의 어느 날 런던 에비로드 앞 횡단보도에서 단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남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그 장면을 수백만 명이 들여다봤고 그중 일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은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딱 한 명만이 맨발이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 역사상 가장 집요한 음악적 음모론의 불씨가 됐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비틀즈는 단순한 밴드가 아니었습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디 네 사람은 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고 전 세계 팬들은 이들의 모든 것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앨범 커버의 구석 하나, 가사 한 소절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은 그 집착이 어느 순간 전례 없는 소문이 씨앗이 됐습니다. 소문의 기원은 196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대학 신문에 기이한 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1966년 11월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혹은 가십처럼 읽혔지만 소문은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미국 미시간의 한 라디오 DJ가 방송에서 이 소문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수천 통의 전화가 방송국으로 쏟아졌고 저마다 발견한 단서를 흥분하며 공유했습니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이 음모론은 며칠 만에 미국 전역으로 이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속도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해 발매된 앨범 커버였습니다. 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에서 각자의 복장이 장례 행렬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흰 옷의 성직자, 검은 옷의 장의사, 청바지 차림의 무덤지기 그리고 맨발의 한 사람이 마치 관 속 시신처럼 묘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의도된 연출이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67년에 발매된 또 다른 앨범에서도 팬들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안쪽 커버 사진에서 폴만이 유일하게 카메라를 등지고 서 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멤버들의 소매에 새겨진 약자가 공식 사망 선고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 경찰의 휘장이라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읽힌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음모론에서 가장 불길하게 여겨진 단서는 레볼루션 9분이었습니다. 넘버 9을 반복하는 이 실험적 트랙을 거꾸로 재생하면 나를 켜라, 죽은 자여라는 문장이 들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팬들은 직접 레코드판을 역방향으로 돌려가며 그 소리를 찾으려 했고 들린다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차이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68년 발표된 한 곡의 가사도 의심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존 레논은 그 곡에서 월러스는 폴이라고 노래했는데 월러스가 일부 문화권에서 죽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팬들은 이 한 줄이 폴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믿었습니다. 훗날 존 레논은 이 가사가 언론을 향한 조롱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퍼진 해석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단서 찾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곡의 끝부분에서 나는 폴을 묻었다라는 말이 들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그 소리가 크랜베리 소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소리를 두고 이토록 다른 말이 들린다는 것은 사람이 믿고 싶은 것을 얼마나 쉽게 듣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도 자주 인용됩니다. 음모론의 핵심 서사는 이것이었습니다. 1966년 11월의 어느 새벽, 폴 맥카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비틀즈와 음반사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윌리엄 캠프벨 혹은 빌리 시어즈라 불리는 닮은 꼴 인물로 그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성형수술을 통해 폴처럼 변했고 이후 수십 년을 폴 맥카트니로 살아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서사를 뒷받침할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음모론이 정점에 달했던 1969년 가을, 팬들은 비틀즈의 모든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커버를 뒤집어보고 레코드를 거꾸로 돌리고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를 분석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추도 집회가 열렸고 라디오 방송국엔 밤새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그 시대에 이 집단적 단서 찾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오래전부터 주목해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자포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서로 무관한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이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틀즈를 사랑했던 팬들은 그 사랑의 깊이만큼 음악을 들여다봤고 결국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모론이 폭발적으로 번지던 1969년 11월 미국의 한 유명 잡지가 스코틀랜드의 한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폴 맥카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보도로 인해 음모론이 수그러들었지만 일부 팬들은 그 인터뷰조차 근무의 일환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음은 반증이 쉽게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 폴 맥카트니는 이 음모론 전체를 정면으로 패러디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발매한 라이브 앨범의 제목은 아예 폴은 살아있다였고 커버에는 그가 신발을 신고 개와 함께 같은 횡단보도를 걷는 사진이 담겼습니다. 유머로 25년 된 음모론에 응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에게는 너무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또 다른 해석의 빌미가 됐습니다. 음모론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집단적 파레이돌리아의 전형적 사례로 분류합니다. 파레이돌리아란 구름에서 얼굴을 보거나 잡음 속에서 말소리를 듣는 것처럼 불명확한 자극 안에서 의미 있는 형태를 인식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비틀즈의 음악이 워낙 복잡하고 다층적이었기에 그 안에서 원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의외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1966년은 비틀즈에게 격변의 해였습니다. 그들은 그해 공개 투어를 완전히 중단하고 스튜디오 작업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소문이 기름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폴 맥카트니 본인이 그 무렵 오토바이 관련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경중은 지금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비틀즈 멤버들과 제작진은 대부분의 이른바 단서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앨범 촬영 당일 맨발은 더위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고 가사 속 특정 표현들은 당시의 전위적 실험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 해도 팬들이 그것을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믿었다는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이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틀즈의 음악은 층위가 깊고 다의적이어서 새로운 세대의 청취자들은 늘 새로운 발견을 해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 발견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음모론은 비틀즈 음악의 풍요로움이 만들어낸 가장 기이한 그림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폴이 정말 사망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백만 명이 왜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는가, 그 집단적 열망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공동체. 음모론은 때로 그런 감정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오늘날 공식 기록 어디에도 폴 맥카트니의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무대에 서고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의 앨범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낸 그 수많은 단서들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남긴 의도적인 수수께끼였는지는 누구도 완전히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속에서 이 이야기는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